안녕하십니까. 삼성경매학원의 신홍식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구파발역 3번 출구 쪽에 나와 보시면은 바로 앞에 자이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자이아파트가 현재 몇 번 유찰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 일기예보에 따르다 하더라도 올해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저희 삼성경매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저희가 교육 신청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교육 과정을 개설했는데, 첫 번째는 왕초보 경매 교육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전 경매 교육 과정이 있고, 세 번째는 특수 경매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멤버십을 통해서 1000명 돌파 기념으로 대단히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에 많이 가입하셔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이아파트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특히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이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면은 혼자서도 낙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많이 가입하셔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자이아파트 안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경매 사건에 있어서 6회차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3회차 때 낙찰 받으신 분이 이 잔금 납부를 못 하셨습니다. 왜 잔금 납부를 못 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권리 분석을 잘못하신 겁니다. 경매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 알 수 있는 권리 분석인데 조금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잠깐 이 권리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처음에는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의 보증금을 넣고 전입신고하고 1차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년 계약 기간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셨는데, 두 번째 임대차 보증금이 무려 4억이 정액돼 가지고 토탈에서 보증금이, 임대차 보증금이 6억이 됐고요. 보증금이 정액된 그 4억에 대해서 2차 확정일자를 찍어 두신 겁니다. 잘하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계약하고 두 번째 계약 그 사이에 건저당권이 두 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경매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을 2억을 넣고 1차 확정일자 찍으셨으니까, 임대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채권이지만은 확정일자를 찍게 되면은 채권의 물권화 경향에 의해서 경매에서 배당할 때는 물건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증금 2억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건저당이 두 개가 그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첫 번째 건저당이 배당을 받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들어온 두 번째 건저당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두 번째 확정일자를 찍은 게 마지막에 확정일자 찍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꼴찌로 보증금 정액된 4억에 대해서는 꼴찌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3차 때 낙찰 받으신 분이 8억 5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보증금을 다 받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확정일자를 늦게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보증금 2억에 대해서는 첫 번째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그걸로 배당을 다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건저당 2개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보증금 4억이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확정일자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3차 때 낙찰가인 8억 5천을 낙찰받고 나서 법원에 납부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보증금 2억 배당받고 두 번째, 세 번째 건저당 배당받고 나면은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4억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확정일자를 찍어놨는데, 이 임차인 분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건저당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해두셨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첫 번째 2억, 그 다음에 정액된 4억을 합쳐서 총 6억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때 낙찰을 받으신 분이 8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 낙찰을 받고 나서 보증금 4억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계산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6차까지 내려갔고요. 6차 때 지금 5억 1,6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이번 12월 달에 6차 때 5억 2천에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 낙찰을 받으면은 역시 1순위 보증금 2억 배당을 받고 2순위 건저당, 3순위 건저당 배당받고 나면은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증금 4억이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4등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역시 전입신고가 빨리 돼 있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그 2차 보증금 정액된 4억에 대해서도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번 6차 때 5억 2천에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로 4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억 2천에 낙찰 받고 추가로 보증금이 정액된 4억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해보시면은 9억 이상이 나오죠. 결과적으로 이번 회차 때 들어가시면은 6회차 때 들어가면은 9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초 감정가는 지금 12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현재 매매 시세가 9억에서 10억 선입니다. 같은 평수입니다. 같은 평수에 최근에 뭐 7월 달에 매매된 것도 그렇고 9월 달에 매매된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9억에서 10억 선에서 매매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첫 때 낙찰을 받으면은 추가로 4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일반 시세하고 똑같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이 6회차니까 두 번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7회차, 8회차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20%의 저감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8회차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3억 3천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3억 3천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4억에 낙찰 받았다. 그럼 추가로 보증금 정액된 4억을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럼 8억에 낙찰을 받겠죠. 그 매매 시세를 9억으로 잡았을 때 결과적으로 8억에 낙찰을 받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억 정도의 이득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최소 두 번 정도 더 유찰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한 1억 정도 덕을 볼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확정일자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이 물건은 1차 확정일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건저당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건저당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를 찍은 겁니다. 최초 보증금 2억에 대해서는 1차 확정일자 찍었고, 그 다음에 건저당 2개가 들어오고, 보증금이 그 이후에 재계약할 때 4억이 정액됐는데, 정액된 4억에 대해서는 2차 확정일자를 가장 나중에 찍은 거죠. 그러면은 배당 순서가 1차 확정일자 찍은 거 2억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그 다음 건저당 2개가 배당을 받고, 마지막으로 2차 확정일자를 가장 마지막에 찍었으니까 보증금 4억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낙찰 받았을 때 낙찰가가 적다라고 한다면은 위에서 배당받고 나면은 마지막 4등으로 들어가 있는 보증금 4억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토탈에서 6억이 되는 거죠. 6억 전체에 대해서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가 대단히 중요하죠. 저희가 보통 뭐 빌라 매매나 아파트 매매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또는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 특히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중개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계약서 쓰고 나서 빨리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이길 영시부터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했다는 전자하에서 그러면 대항력 발생했다는 전자하에서 확정일자를 언제 찍냐에 따라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건저당이라든가 다른 권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가는 순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건저당보다 확정일자를 빨리 찍으면 내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건저당보다 내가 확정일자를 늦게 찍으면 나는 그 다음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이 경우도 처음에 보증금 2억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잘 찍어 두셨으니까 1등으로 배당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건저당 2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4등으로 보증금 정액된 4억에 대해서는 4등으로 확정일자를 찍었기 때문에 그 보증금 정액된 4억에 대해서는 2차 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에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재계약을 해서 보증금이 정액됐다 할지라도 최대한 빨리 그 정액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그 순위로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 간단한 사안인데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3차 때 낙찰을 받으신 분은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이 8억대였습니다. 그럼 입찰 보증금이 이때는 10%였기 때문에 8천만 원이죠. 입찰 보증금 8천만 원, 10%에 해당하는 8천만 원을 이분은 날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정액된 4억을 떠안느니 8천만 원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8천만 원이 뭐 진짜 뭐 농담삼아 저희들 얘기하지만은 뭐 누구 집 A 이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경매 쪽에서는 이런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가장 쉬운 물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경매 공부만 하셨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경매는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멤버십 과정을 통해서 왕초보 경매 교육, 그 다음에 실전 경매 교육, 그 다음에 특수 경매 교육 과정을 개설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나 주택을 입찰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